요즘 뉴스 보면 정년 연장 이야기가 심상치 않죠.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를 보는 걸 보면 이건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사실 국민연금도 바닥을 보이고 있고 60세 넘어서도 여전히 팔팔한 시대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정말 다들 행복해질까요? 직장에서 꼭 이런 분들 한 명씩 있잖아요. 9시 다 돼서 출근하고 부서장보다 나이 많은데도 대리나 책임자 달고 일은 안 하고 커피 마시면서 시간만 때우는 분들. 그런데도 연봉은 억소리 나게 받죠. 이런 분들에게 정년 연장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 만세를 외치게 만드는 이벤트일 겁니다. 문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젊은 세대죠. 자리를 꽉 잡고 안 나가니 승진할 기회도 없고 새로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정체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한데 돈을 뿌려도 손해를 볼 일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권이죠. 요즘 은행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그룹이 대출 이자로만 42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대출로 집 사고 빚내서 사업하면 은행만 배불리는 구조라는 거죠.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쉬운 돈벌이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보대출 하나 터진다고 해도 큰 타격이 없고 오히려 대출자들이 연체라도 하면 그 이자까지 다 빨아들이니까요. 결국 영끌에서 부동산에 올인하면 최종 승자는 은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이 있죠. 바로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요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창용 총재는 생각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유가 있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함부로 금리를 내렸다가는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변수로 떠오르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죠. 지금 원화 가치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데 3년 연속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건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경제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5%였던 잠재 성장률이 지금은 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저성장 상태에 빠지고 환율도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까요?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유튜버들이 한창 지금이 기회다 외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조용합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 중 하락 거래 비율이 44.9%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66.7%, 노원구는 55.7%로 절반 이상이 하락 거래를 하고 있죠. 수도권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2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더 얼어붙고 있고요.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지연 영향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년 연장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금융권은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경제는 저성장과 환율 불안으로 흔들리는 이 상황.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결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1,400원이 아니라 1,500원이 뉴노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만 나 홀로 오를 거라 믿는다면 그건 아마도 희망사항에 가깝지 않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선택도 부탁드립니다.